오늘은 이제 위협성 일반 이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23페이지 세 번째 문단 펼쳐주세요. 자, 착오론이 쭉 나와 있는데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단계. 이제 구성요건은 죄명이죠. 죄명에 관한 차고, 이건 정당방위 상황에 관한 차고, 이건 위법성에 관한 차고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관적 인식하고 객관적 결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광의의 구성요건적 착오죠. 광의의 구성요건적 착오. 13조 적용해서 그 고의조가 과실범. 요거는 이제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27조 불능미수 이렇게 됩니다. 그 상황에 관한 착오가 있는데 요게 그 오상방위죠. 오상방위. 요게 우연방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그 심화 때 배운 것처럼 오상방위 잘못 착각했다. 주관적 의도는 죄가 되지 않았다. 근데 객관적으로 상처를 줬다 이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는 정당했는데 행위방 가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결과방 가치가 있죠. 객관적 정당성이 없다 이거예요. 반대 우연방위는 욱하고 주관적 나쁜 마음으로 했는데 그 결과는 좋았다 이거예요. 결과는 좋았다. 그래서 주관적 정당하지 못했다. 행위방 가치가 있다. 근데 객관적 결과방 가치는 없다. 객관적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책임 단계 착오는 이게 이제 금지 착오죠. 아랫게. 이게 금지 착오. 이게 반전된 금지 착오. 16조에 따라서 정단위에 따라 따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위협성 파트에서 이제 오상방위, 우연방위 있는데 여기는 학설 5개 있고 판례는 위협성 조학설 입장이고요. 요거는 이제 판례는 없고 학설 3개가 있죠. 이렇게 3개. 그래서 이제 오상방위 사례에서 학설 5개가 그 소극적 표시론, 고의설, 사실적 우추정설은 고의가 조각됩니다. 공범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근데 법역과 진영 책임설은 그 책임이 조각되는 견해예요. 그래서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조각된다. 과실범. 엄격 책임설도 고의 인정되지만 책임설이니까 책임 조각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두 견해 책임설 2개는 공범이 인정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판례는 그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한해서 상당한 이유 빠뜨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상당한 이유 있을 때 한해서 위협성이 조각된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오상방위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정당방위로 취급해서 그 정당방위 21조 1항에 있는 상당한 이유를 따져가지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협성 조각,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위협성 인정 이렇게 합니다. 자, 우연방위. 자, 구판은 이제 결과만 보죠. 결과만 보니까 결과 요거 우연방위에서 구판은 이제 결과만 보니까 결과가 나쁘지 않으니까 무죄. 심판은 이제 주관주의라서 주관적으로 나쁜 놈이니까 기수 이렇게 됩니다. 절충탄 현대합화가 미수가 되는 거죠. 불능미수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위협성 조각의 원리. 자, 정당한 방위가 위협성이 조각되는 거는 이제 자기가 자기 하나 보면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위에 닥쳤을 때에도 법질 서술을 위해서 타인을 위한 정당한 방위도 된다 겁니다. 자, 긴급 피난은 이제 엄격한 이익교량 원칙이에요. 체적 보균. 그래서 균형성을 꼭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단 정당한 방위. 자, 정당한 방위 객관적 상황은 이제 그 좁아서 그 현재 그 급박한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장래 침해 안 되죠. 위협한 침해해야 되니까 위협한 인간의 침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도 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5가지 제한이 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방위의 이제 객관적 상황이 현재 위협한 사람의 침해 그리고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딱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객관적 상황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렇게 딱 제한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단표에서 이제 특이한 점들 보면은 이제 그 퇴거불응죄 그것도 부작이죠. 범죄가 되는 부작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해요. 근데 단순 채무 불이행, 임대차기한 경과 이런 단순 미사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못한단 말이에요.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자, 싸움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니까 서로 정당방위가 안 되고 범죄가 됩니다. 그러나 싸움이 아니라 뭐 소극적 저항 정도를 초과한 공격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보죠. 정당방위 가능합니다. 자, 주관적 의사. 자, 방위 행위인데 방위 정도는 그 정도에 따라 나눠보죠. 정도 동그라미. 그래서 소극적, 공격적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침해자가 있을 때 A가 소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데 그치는 거냐,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냐, 그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공격적 방위, 방어적 그 방위 이렇게 나눠봅니다.
적극, 소극 이렇게 나눠봅니다. 자, 상당성 원칙에서는 이제 최적 두 개만 갖추면 되고 보균 갖출 필요 없죠. 자, 효과입니다. 자, 21조 21조 이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1조 1항은 정당방위, 2항은 과잉방위, 3항도 과잉방위. 네, 정당방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성 갖추면 객관적, 주관적 갖추고 상당성 갖췄다 그러면 구성요건의 일당성 인정되지만 위법성 조각돼서 무죄가 되죠. 이렇게. 근데 과잉방위는 상당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법성 인정되죠. 책임이 감경 소멸돼서 유죄 또는 무죄가 된다. 근데 과잉방위 여기도 상당성이 없으니까 위법성 인정되는데 그 무죄가 되는 예시를 들어놨죠. 예시 어떻게? 그 야간에 흥분 불안 상태라면은 그 무죄가 된다 이렇게 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1, 2, 3항의 공통점이 뭐예요? 객관적, 주관적 상황과 의사가 다 있을 때 안에서 1, 2, 3항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이제 오상방위나 우연방위 같은 경우는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없거나 주관적 정당한 상황이 없는 게 오상 우연방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상방위나 우연방위 같은 경우는 이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21조 1항, 2항, 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쭉 정리 다 해놨습니다. 자, 판례들 볼게요. 정당방위 판례. 자, 제3자 아버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개인적 법익이라면 형법이 보호하지 않는 법익, 그 아버지 신분을 위한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자, 손톱깎이 줄칼은 그렇게 위험한 흉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잉방위가 아니고 21조 1항의 정당방위가 됩니다. 자, 혀절단 사건도 정당방위로 봤죠. 자, 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욕죄 현행범인 게 맞다더라도 신원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어요. 그래서 현행범 체포 사유가 없었다. 그래서 위법한 공무집행이니까 거기에 대항했을 때 정당방위가 된다. 입니다. 자,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이 있죠. 이건 이제 8년 동안 그 계속적인 그 성폭행을 당해왔기 때문에 침해 현저성은 인정되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될 일이지 죽일 건 아니었다. 상당성을 초과해서 위법성 인정되고 살인죄가 됐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성은 인정하지만 상당성이 부정된 거예요. 자, 밤 18개 때문에 상해 입혔다든가 번고자 강제 감금 이건 다 위법한 행위가 되겠고요. 뭐 군무 이탈, 적법한 연설을 방해했다 다 위법한 행위가 되겠죠. 자, 싸움에서 또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위법하고요. 변태 성행위 칼로 상해를 가했다. 이거는 그 숨겨두었던 칼이었죠. 그래서 숨겨두었던 칼로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봤고요. 그 사람을 향해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도 위법하다 봤습니다. 자, 그다음 판례들을 보면은 이제 제2항의 과잉방위 판례가 2개가 있죠. 곡괭이 깨어진 병. 3항은 3개 있죠. 야간에 처 어머니 딸을 위한 경우 3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그 3항에 처 어머니 딸 적용되는 게 친족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거나 친족을 위한 것들, 자기 자신을 위했거나 친족을 위한 경우는 우리 형법이 책임 조각으로 무죄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1항, 2항, 3항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끝. 여기까지. 키워드 24페이지 그 첫 번째 문단 긴급 피난부터 보겠습니다. 자, 긴급 피난의 경우는 그 정당방위랑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정당방위는 이제 현재 부당한 인간의 침해로서 그 개인적 법익이 한정되었었죠. 아까 개인적 법익이 한정되고 제3자를 위해서는 되는데 제3자에 대해서는 안 됐었어요. 이렇게 객관적 범위가 적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긴급 피난 같은 경우는 이게 객관적 범위가 넓어지죠. 현재, 장래 다 되고 그 조문에 부당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법, 적법 다 되고 인간, 뭐 동물, 자연체 다 되고 개인, 사회, 국가 다 되고 3자를 위해서도 되지만 제3자에 대해서도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 범위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죠. 자, 그렇게 쭉 써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관적 피난 행위에 대해서 그 나눠서 보는데 이거는 대상에 따라 나눠봅니다. 자, 정당방위는 이제 이 침해자에 대한 소극적 방어냐 공격적 방어냐 행위 정도에 따라 나눠봤었잖아요. 근데 긴급피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사태가 나서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럴 때 A가 침해자에 대항하면은 이제 방어적 긴급피난이고 침해와 상관없는 제3자에 대해서 피난하게 되면 이게 공격적 긴급피난 됩니다. 그래서 그 피난 대상에 따라 나눠보니까 정당방위랑 구별해야 돼요. 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위난에 대한 방어적 피난, 제3자에 대한 공격적 피난 이렇게 대상에 따라 나눠봅니다. 그리고 정당방위는 최적 2개만 갖추면 됐었죠. 긴급피난은 최적, 보균, 균형성 원칙까지 다 갖춰줘야 됩니다.
자, 기업피난 인정된 판례는 이제 피조개 사건, 낙태 사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을 조른 사건은 과잉피난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자구행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구행위는 이제 자기 청구권을 구하는 행위죠. 자신의 청구권을 구하는 행위. 그래서 자기 청구권만 되는 거예요. 타인 안 되죠. 타인이 부탁해서 위임하면 자기 일이 되니까 자구행위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청구.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청구해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뭐 했어요? 비재산 안 됩니다. 재산만 되죠. 재산. 자, 명예나 신체 상해나 이런 것들은 침해당한 다음에 돌려달라 청구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침해된 걸. 근데 재산은 침해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재산 중에서 뭐만 돼요? 동산만 됩니다. 부동산 안 되죠. 부동산은 이제 법정 절차로 천천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긴급성이 없어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전 행위를 하고 이제 권리 실행 행위를 하는 건데, 동산 중에서 이제 일반 특정물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있죠? 돈이 있습니다. 자, 특정 물건은 범인을 잡아서 보존해서 뺏어도 돼요. 실행해도 됩니다. 자, 근데 돈이라는 거는 자기 돈과 섞으면 작게 돼버리기 때문에 범인을 잡을 수는 있지만 돈을 뺏을 수는 없죠. 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자, 23조 1항에 자구행위가 있고 2항에 과잉자구행위가 있는데 3항에 면책적 과잉자구행위는 조문이 없단 말이에요. X. 안 되는 거 5개 쫙 정리해놨죠? 그거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피하 승낙입니다. 자, 피하 승낙은 이제 개인의 승낙을 했을 때 그게 제가 되는지를 따져보는 논리예요. 그래서 갑이 이제 A라는 개인을 침해할 때 허락을 받고 침해한 경우가 있고, 사회나 국가를 침해하면서 개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 법익은 자기가 처분할 수가 있잖아요. 처분이 가능하니까 침해가 없죠. 동의받고는 제가 안 됩니다. 근데 사회나 국가는 개인이 처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 허락을 받고 해도 제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허락받고 개인을 침해하면 제가 안 되는 게 원칙. 사회국가는 제가 되는 게 원칙. 근데 이쪽에서도 이제 제가 안 되는 게 2개가 있었죠. 뭐가 있습니까? 위조죄, 공무상 표시 무효죄. 2개는 제가 안 됐었어요. 그 2개 외우겠습니다. 자, 그다음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 제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도 나눠서 쭉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양해로 보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 승낙으로 보는 경우가 있죠. 양해로 보는 경우는 구성 요건 해당성에서 제가 되는지 마는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구성요건에서 제가 안 된다면은 뭐 위법성 책임은 검토할 필요 없이 무죄가 되는 거고, 그다음 승낙 같은 경우는 구성요건 해당성 일단 인정하죠. 인정해 놓고 제가 되는지 마는지가 위법성에서 판단됩니다. 상식에 원나는지 아니지. 양해는 상식 위반인지를 판단하지 않죠. 근데 승낙은 상식 위반인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식에 합치가 돼서 위법성이 조각되면 책임 판단할 필요 없이 무죄가 되는 거고, 여기서 위법성이 인정되면 이혼정되고 제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되는지 마는지가 구성 요건에서 평가를 할 건지 위법성이 평가할 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럼 판례가 피하 승낙으로 보는 경우가 2개밖에 없죠. 판례 2개. 뭐가 있습니까? 상해죄하고 업방죄 2개 있죠. 업방죄는 제가 되지 않았고, 상해는 보험금 편취 목적이라서 제가 된다 봤습니다. 자, 기타 나머지 모든 범죄는 다 양해에 해당돼서 구성 요건이 조각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의를 받아도 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동의를 받건 말건 똑같이 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동의가 있으면 제가 되긴 하는데 감경된 제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감경된 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승낙살인, 동의낙태 이렇게 있고, 네, 동의를 받건 말건 똑같은 범죄가 이제 그 13세 미만 그 의제 강간죄하고 피구금 간음죄가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거 잘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 법의 정리 끝났고요. 사회국가적 법이 또 정리가 끝났죠. 자, 사회국가적 법에서도 그 감경되는 죄가 하나 또 있네. 이것도 방어죄가 있죠. 동의가 없을 때보다 동의가 있으면 감경된 죄가 되는 경우. 방어죄가 있죠. 방어죄. 자, 방어죄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현주 건조물 방어죄, 타인 소유 건조물 방어죄, 자기 소유 건조물 방어죄 이렇게 있으면, 요거 이제 거주자 동의를 받으면 현주 건조물이 아니라 타인 소유 건조물 방어죄가 돼요. 그다음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타인 소유 침해가 없으니까 자기 소유 건조물 방어죄가 되겠죠. 이렇게 동의를 받아도 죄가 되는데 감경되는 죄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했고, 그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자, 양해에 해당되는 판례, 구성요건이 조각되는 판례. 자, 밍크 45마리 가져간 사건, 동거녀 지갑 꺼내간 사건. 이거 나왔을 때
절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 맞는 말이죠. 위법성이 조각된다. 틀린 말입니다. 자, 용병한 사건이나 뭐 1인역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한 수단으로 출입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된다. 자, 만약에 통상적 객관적 출입이라면 죄가 되지 않지만 불법적 방법의 침입이라면 죄가 된다. 전합 판결을 반영해서 그렇게 써놨어요. 자, 승낙에 관한 판례. 자, 24조가 잘 나오죠? 24조. 자,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처분할 수 없는 사회적 법익은 빼고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에 하나요. 그런 뜻이에요. 개인적 법익에 하나요. 자, 승낙이 있을 때 규정이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규정이 있으면 처벌되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이 없어야 무죄가 되겠죠. 자, 조문 잘 나옵니다. 처분은 할 수 있어야 되고 규정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자, 그래서 피하 승낙으로 위법성 조각된 판례가 개조업무 대행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 보험금 편취 목적 상해는 상시 어긋나니까 위법성 인정되고 죄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뭐 기타 뭐 때려주면 무주창 손괴. 자, 손괴 사건은 뭐예요? 공사 중단을 요구하자 도끼로 손괴했다. 처음에 인테리어 공사 승낙을 했거든요. 승낙을 했는데 이제 승낙을 철회한 다음에 유리창을 손괴했어요. 죄가 됐다 이렇게 봤죠. 그다음 자궁조철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불충분한 설명으로 착오했다는 승낙이라서 승낙의 효력이 없었다. 죄가 된 사건이 있고요. 자, 추정적 승낙은 그 승낙을 주관적 기대 예측, 주관적으로 기대 예측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추정하는 거예요. 객관적 추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법성 조각되고요. 자, 추정적 승낙 인정한 판례는 종친의 결의서 위조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끝. 얘는 키워드 펼쳐보세요. 키워드 24페이지.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 정단이 전부 다 판례들이에요. 판례들이라서 뭐 쭉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행위 종류. 그래서 20조에서 이제 법령에 따른 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공개, 노, 무현. 장모님은 공개해라 이거죠. 이렇게. 법령에 따른 행위가 쭉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로 인한 행위, 그리고 기타 등등 이렇게 있죠. 기타 등등은 이제 징계권 없는 사람 행위가 있고, 이제 소극적 저항행위가 있고, 이제 권리 실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큰 틀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법률에 따른 행위가 공개해라 노무현 장모님은 그렇게 있고, 업무로 인한 행위가 있고, 기타 행위 있고. 자, 정당성 인정되려면 정상, 균, 김보 5개 갖춰줘야 됩니다. 자, 판례들을 쭉 볼게요. 자, 법률에 따른 행위. 그 대통령 선거 허위책자 발간은 출판물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봤고요. 두 번째, 징계권자는 친권자, 교사, 군대 이렇게 있죠. 자, 친권자가 죽여버리겠다, 협박죄고, 닥정해가 두면 학대죄입니다. 두 개 바꿔 쓰면 안 돼요. 그다음 뺨을 때린 정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근데 그 오인해서 때렸거나 흥분해서 때렸거나 이럴 땐 또 위법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내에서 원산 폭격한 거는 그 폭행으로 원산 폭격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폭행박죄가 아니라 강요죄죠, 이건. 까만 글씨들은 죄명을 잘 구별해 줘야 돼요. 협박, 학대, 강요. 자, 세 번째, 노동쟁의입니다. 자, 노동쟁의가 정당화되려면 목적이 정당해야 되는데,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려면 근로조건 향상 목적만 정당하죠. 자, 기타 뭐 경영 조치, 공장 이전, 구조 조정 등은 그 정당하지 못합니다. 자, 부당한 요구를 뺐더라면 쟁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부당한 요구 그 자체가 주가 되는 목적이라는 거죠. 주가 되는 목적이 부당하면 나머지도 싹 다 부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절차, 조정 찬성 절차 거쳐야 됩니다. 자, 조정 기간 동안에는 이제 그 정부에서 조정 결정 딱 나오면 파업을 못 해요. 근데 조정이 되면 좋겠지만 조정 안 된 채로 기간이 경과됐으면 기간 끝난 다음에 파업을 해도 좋다 이렇게 보죠. 자, 찬성 절차 꼭 거쳐서 해야 됩니다. 거치지 않으면 위법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다음 준법 투쟁이 있죠. 그 9시에 전에 출근해서 김밥 사가지고 빨리 김밥 납품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9시 정각 출근했어요. 자, 준법 투쟁이라고 하지만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거부 위법이 되고요. 적법한 수단을 써야 됩니다. 자, 일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 병존적 점거했으면은 나머지 부분에서 일하는데 큰 방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자, 부분 병존적 점거란 말 대신에 40평 중 15평 점거했다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요. 근데 그냥 점거했다 그러면 전면 배타 점거이기 때문에 제가 된다 하면 돼요. 자, 위력은 옆방지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죠.
자, 포인트가 뭐 있었어요? 위력은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다. 그리고 언제나 엇방죄다 그러면 안 되고 사업계에서 의사를 저해할 정도가 돼야 엇방죄가 된다. 엇방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인의 현행범 체포. 자, 현행범의 멱살을 잡고 있는 정도는 죄가 되지 않지만 남의 집에 따라 들어간 것은 죄가 된다. 그렇습니다. 자, 5번. 자, 기타 이제 장모님이 뭐냐면 장기 이식하고요. 그 모자 보건법상 낙태가 있습니다.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나오냐면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타 사회상규 그럼 틀린 거죠. 법령에 의한 정당화가 된다. 이렇게 맞는 말 됩니다. 자, 다음에 6번. 자, 업무는 이제 의사, 뭐 성직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민간인이 그 한의사 일을 하면은 원래 이건 제가 돼요 원래 민간인. 근데 수시침 같은 경우는 무료로 했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 이런 판례가 하나 있죠. 자, 기타 소극적 저항과 징계권 없는 자. 자, 소극적 저항은 뭐가 있어요? 비틀었다, 뿌리쳤다 이런 거 소극 저항들 다 무죄가 됐고요. 징계권 없는 자는 이제 타인의 자녀 징계죠. 그래서 이제 징계권 있는 사람이 그 친권자, 교사 이런 경우들은 이제 징계권이 있으니까 법령에 따른 정당이가 되는 거고요. 타인 자녀 징계는 징계권이 없으니까 기타 정당이가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징계권 있으면 법령, 징계권 없으면 기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판례가 이제 수박서리 사건, 추석주연 사건 이런 판례들이 있어요. 자, 다음 이제 권리 실행이 나옵니다. 자, 이제 정당한 권리를 실행하면 죄가 안 되는데 실행 방법이 불법이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폭행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돈 달라고 공갈하면은 여기 순서대로 쭉 이렇게 죄가 되죠. 그래서 먼저 공갈죄가 되는지 먼저 검토해서 제한죄가 되는지 검토해보고 안 되면 비예산죄 강요죄 검토하고 의무 없는 일 강요가 없으면 폭행죄가 되고 폭행도 없으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쭉 검토합니다. 자, 판례로서는 이제 일적권 침해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했다, 묘목고사 배상 청구했다, 치료비 요구했다, 무죄죠. 그다음 공갈죄, 강요죄, 폭행협박 순서대로 검토에 들어간다. 자, 불법 녹음 자료 공개하면 위법입니다. 그다음에 선거에서 그 후보자 친조의 식사 제공한 것은 무죄. 그리고 금품 제공했지만 사회질서 범위 안에 있었대, 상식에 잘 맞대, 그럼 무죄가 됩니다. 자, 그러나 선거 구민 식사 제공이거나 정당 당원 술값 대납을 해줬거나 이건 전부 다 죄가 돼요. 그리고 선거 규칙에 따르면 3만 원까지만 축의금 내야 되는데 5만 원 냈으면 죄가 되고 낙선 운동도 불법 운동이에요. 낙선 죄가 됩니다. 자, 기타 판례들. 자, 허리띠를 잡고 파출소 데려간 정도 무죄. 실랑이 계속된다가 떨어진 거 무죄. 회사에 빼돌린다 소문 확인 목적 무죄.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고통이 있으니까 문을 열어보고 잠깐 확인하러 들어갔죠? 무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저수지에 까마귀 시체가 있었기 때문에 청소하려고 부신 것은 죄가 되지 않고 사무실 집기록을 드러낸 것은 죄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보일배행지는 무죄죠. 이게 이제 그 경찰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서 제출 없이 그 불법 집회했으면 죄가 될 수 있는데 삼보일배는 집회 신고를 했어요. 근데 방법만 신고하지 않았던 경우죠. 그래서 삼보일배는 무죄가 됐습니다. 자, 소음 정도 가지고는 죄가 되지 않지만 고통을 겪는 정도가 된다면 폭행 위력이 되니까 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그 자격증 없는 사람한테 감정을 하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죄가 되는 게 맞지만 법원의 촉탁에 따라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구별해서 봐야 돼요. 자, 기타 요성 인정 판례들 끝.